안녕하세요.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HN의 무중전 마지막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대응 전략 영상에서 무상증자에 대한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죠. 야수의 심장이시면 장기 투자로 가라 말씀드렸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지속적인 비중 조절을, 그리고 안전지향일 경우에는 이미 매도를 하셨겠군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께선 1번, 2번 사항에 해당되거나 신규로 영상을 보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처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에코프로HN의 이전 두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궁금증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무상증자 전에 매도해야 될까? 무상증자 후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고평가 상태일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를 위한 공부에 참고하라고 올려드린 영상이니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더 큰 수익 중일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먼저 올리고 구독자분들과 같은 경험을 해보기 위해 매수를 해봤습니다. 7월 12일, 13일, 16일 급등전 추세 때 분할 매수하고 20일, 21일 급등 후 눌림목 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불타기의 양은 언제나 초기 투자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평가손익은 약 89% 정도가 되네요. 흔들림 없는 아이디어 기반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저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계시겠죠? 26일의 캔들은 윗꼬리가 약간 긴 양봉이군요. 거래량도 어느정도 동반되었습니다. 이 캔들은 고점 신호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단기 고점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고점 신호는 이와 같습니다. 최근 효성 첨단 소재의 차트인데요. 긴 꼬리가 위쪽으로 길게 나오고 음봉이 나오죠. 음봉이 긴 것만큼 긴 꼬리가 나오는 게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강한 고점 신호인데요. 아무래도 물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며칠에 걸쳐 손절하는 양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국내 주식 중 성장성, 실적, 저평가의 3박자를 만족하는 매우 좋은 주식임에도 며칠간 조정을 겪은 걸 볼 수 있죠. 다만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금방 전환했네요. 여담이지만 제가 찾고 싶어하는 종목이 이런 종목입니다.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간 상승하는 종목이죠. 에코프로HN의 경우는 윗꼬리가 좀 더 긴 편이긴 하지만 완전한 고점 신호라 보기는 애매합니다. 원래는 음봉이 나왔어야 하나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났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거래량도 제법 실렸고 지지점과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것은 신규 매수에는 부담을 줄 만한 정도이긴 합니다. 내일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갭상승 시작할 경우 장대 음봉이 지지라인까지 하락한 다음에 도지 캔들이나 지지를 보이면서 권리락 이후 상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갭 하락으로 시작한 걸 상승으로 메꿨다가 모래 하락을 보이고 권리락 이후 상승하는 겁니다. 시간의 단일가 내역을 보면 시간 외에서 매우 큰 금액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갭상승 시나리오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7월 27일, 28일 중 하루는 반드시 조정이 있을 거라 보는데요. 왜 전 하락을 예상하는 걸까요? 그럼 이 주식을 무조건 팔란 얘기할까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수급입니다. 그 모든 것에 수급이 우선하죠. 현재 에코프로HN은 과거 대비 20배에서 40배가량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타 수익 목적의 트레이더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은 아마 무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권리락 이후 무상증자 상장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신주 불량은 돈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즉 1000만원을 들고 있으면 75%의 금액인 750만원이 묶이는 거죠. 큰 금액, 적은 수익률로 큰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은 그다지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이 주식은 기관의 매물도 거의 없고 외국인도 분할 매도 중이나 이들의 비중도 적습니다. 따라서 27일, 28일 양일은 무상증자 참여 세력과 단기 투자 세력의 차익 실현 힘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봉을 보면 급격한 거래량을 보이는 시점이 꽤 많은데 아마 이들 중의 일부가 단기 투자 세력이겠죠? 신용이 2.5% 정도 있는데 그 정도 이상 지분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따라서 조정을 하긴 할 텐데 고점을 한 번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이더들도 익절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늦은 트레이더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과거 세미시스코나 대한전선처럼 오히려 지나친 상승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 이후로는 무조건 상승을 예상하는 걸까요? 이는 앞으로 이 종목엔 적어도 4가지의 주가 상승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상증자 권리락일이 되면 투기 세력이 일단 거의 없어질 겁니다. 전날까지 매물을 다 처리할 테니까요. 이 시점부터는 대부분의 주주가 장기, 가치투자 성향이 남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는 악재 해소로 평가할 수 있으며 권리락 전날 종가는 앞으로도 강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둘째는 섹터 자체가 주도주로 묶여 있어 무상증자로 겉으로 보이는 가격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섹터 전체의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섹터 상승의 동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3번과 4번 항목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전자기업에 들어갈 VOC 저감 시스템의 공급 계약은 시스템 운전이 7월 말까지로 시운전 완료 후 표준 설비 인정받으면 1,000억 원대 매출 창출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 실적에 반영될 호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죠. 회사 입장에서 현재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유상증자 현물 출자를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께서는 재생 목록의 에코프로 HN 첫 번째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에코프로의 가격도 저점으로부터 50%나 늘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의 가치는 가능한 한 높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물 출자를 할 때 그 출자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출자 결정 공시가 나기 전 한 달간의 평균 종가와 일주간의 평균 종가 그리고 직전 거래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과 직전 거래일 종가 중 낮은 금액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지바이오의 경우 3월 평균 가격이 7,169원, 공개 매수 가격이 7,166원이 되었네요. 즉 현재 급등 후의 가격이 적어도 한 달 동안 유지하고 마지막 날 거래일 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돼야 이 가격으로 출자 가격이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지바이오의 케이스의 경우 종가 기준 권리락 전의 가격을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앞에 차트를 보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비싼 가격이 거의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가 된 겁니다. 이는 당연히 권리락 전에 이 종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공시 이후 급등, 조정 3일, 그리고 이틀간 상승입니다. 이지바이오는 3일간 조정이었으나 에코프로 HN은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날짜가 하루 짧아 조정 날짜는 짧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의 경우 권리락 때 점상을 했으며 신주 배정 기준일 때 피크아웃을 했죠. 그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권리락 전일 가격은 깨지 않았으며 다른 이벤트를 통해 신주 배정 기준일 가격을 다시 뚫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가 가능하려면 에코프로 HN이 고평가가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최소한으로 되어야 하니까요. 이를 다른 비교군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섹터를 성장주로 분류했을 때 다른 중대형주 중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기업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습니다. 12months per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하이브보다 저평가 상태인 48 수준이네요. 경기 둔화 리스크로 하락할 때 메타버스와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보니 시황상 성장주로 보는 게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앞의 점들을 고려할 때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내일과 모레 양일간 분봉을 보면서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매수하는 트레이딩 스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향후 상승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져야 하니 하락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직장인 투자자로 대응이 어렵다면 내일 시가의 분할 매도로 팔아 리스크를 줄이거나 무대응으로 장기 투자를 가져가는 겁니다. 권리락 이후 악재의 이유가 적은 편이니까요. 사실 비중 조절하는 게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강철의 심장을 가지셨더니 가능도 할 듯합니다. 그리고 수익률 80%나 70%나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급등시 팔아버리고 더 이상 이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분봉이 22평을 깰 때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대신 다른 탄소배출권 주식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탄소배출권 관련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를 많이 하네요. 어쨌거나 매수를 제대로 했다면 아마 수익률은 높을 테니 그냥 이 상황을 즐기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제가 추천하는 투자 전략은 이상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내일 주식을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하나만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것입니다.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말이죠.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